행정부가 다카 폐지 요청을 기각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카 신규 신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 갱신도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15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6월 이후 1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UCLA와 UC 얼바인 메디컬 센터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병원 랭킹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업체들이 구인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에 강한 낙관론을 드러내며 10월 개발을 상상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선진국들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미국보다 싸게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마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부양 법안에 난데없이 연방수사국 건물 신축을 위한 거액의 자금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2천억 원 규모의 지출을 돈 세탁 방식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포틀랜드에서 시위대가 과잉 진압 논란을 빚은 연방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에미상 최다 후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단 측과 충분한 조율 없이 자신의 시구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가 구단 측과 참모들 모두가 놀라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LA 다저스가 음식 배달 업체 포스트메이츠와 협업해 야구장 음식을 배달해주는 홈플레이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추가 부양책 협상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 기업 실적도 부진해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 요청을 기각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카 신규 신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 갱신도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의 신규 신청자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다카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위헌이라며 다카 종식 요청을 기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신규 신청자 접수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후 이달 들어 메릴랜드의 연방지법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종식을 시도한 2017년 9월 이전의 상황으로 다카 프로그램을 되돌려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신규 신청을 받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다카 신규 신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28일 성명에서 대법원이 다카 종식 요청을 기각했지만 행정부는 여전히 다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가 다카 종식을 시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가 다카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동안 다카의 시행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다카의 신규 신청자 접수와 노동 신청 접수는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카의 갱신 신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받겠지만 갱신 시한은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또 한 차례 법적 공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28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15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6월 이후 1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1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지난 6월 24일 이전이었으며 이번 15명의 사망자 중 5명은 양로보건시설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총 581명이 됐으며 이 중 253명은 양로보건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현재 64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해 있으며 그중 203명은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와 UC 얼바인 메디컬 센터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병원 랭킹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4,500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서 웨스트우드와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UCLA 메디컬 센터가 LA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두 1위,
전국에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전국에서 노인의학과 3위, 신장내과 3위, 내분비내과 4위, 심장수술 7위, 정형외과 7위를 기록하는 등 UCLA 메디컬 센터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위 10위권 안팎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UCI 메디컬 센터는 LA 일원에서는 5위를 기록했으며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16위, 비뇨기과 24위, 신장내과 43위, 노인의학 45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뉴포트 비치의 홈 메모리얼 하스피탈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1위, LA 일원에서는 4위, 가주에서는 8위를 기록하며 상위권 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미은행 2분기 순이익이 대폭 상승했고 대출과 예금도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H마트 LA 지역이 N행시를 지어주세요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관련 타운뉴스 임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은행이 지난 2분기 순이익 920만 달러, 주당 순이익 3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순이익 240만 달러, 1년 전 순이익 270만 달러에 비하면 껑충 뛰었습니다. 대출과 예금 면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액 3억 880만 달러와 신규 대출 2억 2,530만 달러에 힘입어 총 대출 4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6.2% 늘었고 지난해보다 5.9%가 늘었습니다. 예금은 52억 1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3.7%, 1년 전보다 9.4% 늘었습니다. 자산은 57억 5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일이 한미은행장은 코비드19로 힘든 상황에서 한미은행이 견실한 대출 성장과 성공적인 예금 유치로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H마트 캘리포니아 LA 한인타운 지역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H마트 N행시를 지어주세요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오는 7월 31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8주간 H마트 LA 지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hmartla를 검색 후 해당 채널을 추가한 뒤 1대1 채팅으로 H마트, 한아름 또는 알파벳 HMART 3개의 제시어 중 한 단어를 선택해 N행시를 지어 보내면 됩니다. 대상에게는 $200 상당의 H마트 상품권을, 1등 2명에게는 $100 상당, 2등 5명에게는 $50 상당, 3등 10명에게는 $20의 상품권이 증정됩니다. 우승자 발표는 2020년 10월 5일 H마트 웹사이트 www.hmart.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마트 LA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는 @hmartla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한인금연센터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여름을 맞이해 집에서 여름 보내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이전의 흡연 습관을 버리고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휴양지 느낌이 나는 음식을 먹어 휴가 기분을 내고 영화 또는 TV를 가족과 함께 이어보면서 바쁘게 지내 담배 생각을 이겨내고 토너먼트 계획을 세워 시선과 주의를 다른 데 돌려 흡연 욕구를 이기는 데 노력하라고 전했습니다. 금연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또는 800-556-556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이 되는 흡연자는 2주 분량의 무료 니코틴 패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금연센터는 아시안 스모커스 퀴트 라인을 통해 운영되며 CDC의 기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제한 행정명령이 완화되더라도 가주 주민들 대부분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간접 흡연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전자담배 연기 같은 경우 공기에 독성 밀입자가 생기고 담배 연기의 경우 많은 발암물질이 발생해 간접 흡연에 노출된 주민들은 폐와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간접 흡연으로부터 가정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한 팁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tobacco-free.ca.com입니다. 300여 한인 가정에게 $200씩의 마켓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LA 한인회의 3차 구호기금 신청 접수가 지난주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100여 가정이 신청했으나 이들의 절반 이상이 서류 미비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회는 지난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100여 가정이 신청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가 빠르게 늘어났던 1, 2차 구호기금 때보다 상당히 감소한 숫자로 게다가 신청자들의 상당수가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 중 40여 건만 정상 접수됐고 나머지는 재신청을 위해 되돌려 보내졌다고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8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야구장에 들어가 관람을 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LA 다저스가 음식 배달 업체 포스트메이츠와 협업해 야구장 음식을 배달해주는 홈플레이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야구 경기를 보며 LA 다저스의 인기 메뉴인 다저독, 미첼라다, 갈릭 프라이즈 등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 다저스 측은 현재 헐리우드과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의 배달을 진행 중이며 곧 LA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dazer.com dodger.com/홈플레이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의 골프코스 저니앳 패창가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패창가 측은 최상의 골프 컨디션을 위해 재개장 전인 4월 말부터 통기 작업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골프코스에서 항상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모든 골프카트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하고 한 식구가 아닌 이상 골프카트에는 한 명만 탑승되는 등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티타임을 예약하려면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전화 951-770-8210으로 하면 됩니다.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미국 에미상 최다 후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TV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오늘 이런 내용의 제72회 에미상 시상식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에미상에 106개 후보 작품과 후보 배우 등을 올려 미국 케이블 TV 채널 HBO가 지난해 세웠던 역대 최다 후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넷플릭스는 드라마 작품상 후보 8편 가운데 오자크와 더 크라운, 기묘한 이야기 등 세 작품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또 드라마 나무주연상 후보에는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 드라마 여우주연상 후보에는 더 크라운의 올리비아 콜먼이 지명됐습니다. 왕자의 게임으로 지난해 에미상을 제패했던 전통의 강자 HBO는 넷플릭스에 이어 107개 후보작과 배우를 배출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를 고발한 HBO의 드라마 왓치맨은 26개 후보에 후보로 지명돼 단일 작품 가운데 최다 후보 기록을 세웠습니다. 에미상은 미국 TV 산업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방송가의 최대 규모 시상식으로 오는 9월 20일 개최됩니다. LA 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던 180만 달러어치의 짝퉁 명품 제품들이 연방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항 당국에 따르면 LAX의 연방세관 국경단속국 검사관이 지난 6월 25일 홍콩에서 붙여진 180만 달러어치의 짝퉁 명품 가방과 신발, 시계 등을 적발해 이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제품들은 주로 고가의 명품 브랜드인 입생로랑, 루이비통, 샤넬, 베르사체, 구찌 등의 모조 제품이었다고 세관 당국은 밝혔습니다. 세관 측은 불법 모조품 거래나 밀매는 범죄 행위라며 이 같은 모조품이 암시장이나 불법 사이트에서 팔리면 소비자들은 진품을 값싼 가격에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 큰 피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에 강한 낙관론을 드러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는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와 함께 백신을 개발 중으로 최종 단계 격인 이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모더나 백신은 새로운 기술이라며 백신의 안전성에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해성과 관련한 조심스러운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자의 60%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11월까지 개발될 가능성이 크지만 더 빨리 개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개발을 분명 상상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가급적 연내에 백신을 개발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서는 시간표인 셈입니다. 팍스뉴스 인터뷰에서도 10월 개발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파우치 수장은 가을철 중후반 즈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11월이 될 것이고 10월이 될 수도 있고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를 걸고 있는 10월의 서프라이즈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11월 대선 전 판세를 반전시킬 대형 이벤트로서 백신 개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의 낭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트럼프 동무대로 생취하면서 대선 판세를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파우치 소장은 정치적 압력 여부를 묻는 뉴스 앵커에게 그런 정치적 압력은 전혀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오늘 선진국들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미국보다 싸게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선진국인 모든 나라가 같은 백신 양을 미국보다 더 싼 가격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가 최근 미국 정부와 계약한 백신 납품가를 기준으로 다른 선진국들에도 이와 같은 가격 또는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화이자는 지난 22일 미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코로나19 백신 1억 회 투여분을 총 19억 5천만 달러에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백신은 1인당 2회 투여해야 항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5천만 명 접종분에 해당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1인당 접종 비용은 39달러로 독감 백신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면 백신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화이자는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 중인 대형 제약회사도 마스크를 만드는 유수의 기업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적 악화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제약회사 화이자는 2분기 매출이 1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바이오 의약품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 늘었으나 특허가 만료된 약을 파는 자회사 업종의 매출 급감이 큰 타격을 줬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꺼린 탓에 전반적인 의약품 매출 하락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화이자의 2분기 전체 매출은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115억 8천만 달러보다는 많습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도 0.78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미 대기업인 3M은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의 실적 부진으로 엇갈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이 3M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2.2% 떨어진 72억 달러에 그친 반면 영업이익은 13억 달러로 1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마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부양 법안에 난데없이 연방수사국 FBI 건물 신축을 위한 거액의 자금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FBI 본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면 경쟁 호텔이 들어설까 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이전 대신 같은 자리에 신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는 17억 5천만 달러의 FBI 본부 건축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FBI 본부의 설계와 건축을 위한 자금인데 코로나19 대응 방안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떠올리기 어려워 논란을 불렀습니다. 초대 국장의 이름을 따 존 에드거 후버 빌딩으로 불리는 워싱턴 DC FBI 본부 건물은 원래 교회로의 이전이 추진돼 왔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시위대가 과잉 진압 논란을 빚은 연방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위 참가 단체인 엄마들의 벽과 포틀랜드에 총을 쏘지 마라 등은 전날인 27일 연방 요원들이 평화롭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 문제를 다루는 연방보안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포틀랜드에서 항의 시위가 계속되자 이달 중순 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 요원들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엄마들의 벽 등은 이들 연방 요원이 집회를 진압하고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배신하기 위해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방 요원 중 일부는 항의 집회를 단속하도록 훈련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연방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발포한 최루탄, 고무탄, 플라스틱 총탄 등으로 인해 시위 참가자들이 상처를 입고 구토를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2천억 원 규모의 지출을 돈 세탁 방식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당파성 없는 감시단체 캠페인 리걸센터 CLC는 오늘 미 연방선거위원회 FEC에 트럼프 재선 캠프가 1억 7천만 달러의 지출에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대금이 아메리칸 메이드 미디어 홀딩 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선거 캠프와 가까운 이들에게 지급되는 돈 세탁 방식을 썼다는 것입니다. CLC는 의혹을 제기한 81쪽짜리 서류를 통해 이 회사는 캠프로부터 거액의 대금을 받고 최종적 업체에 대금을 지출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캠프와 해당 업체들의 거래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FEC 연방선거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시구 소식에 안달이 난 나머지 구단 측과 충분한 조율 없이 자신의 시구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가 구단 측과 참모들 모두를 놀라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일인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브리핑 도중 뉴욕 양키스 구단으로부터 8월 15일 열리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시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시구 계획을 밝힌 뒤 사흘 만에 이를 철회하게 된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시구 발표는 백악관 참모와 양키스 구단 양측의 허를 찔렀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8월 15일을 특정해 양키스 구단주로부터 초청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양키스 구단 측으로부터 시구 초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즈니스 업체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한인 업체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적 비상사태 선포 이후 실직자가 쏟아지면서 전례 없는 취업난이 우려됐지만 의외로 많은 한인 업체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취업 전문 사이트인 잡코리아 USA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받는 실업수당이 본인의 월급보다 많아 직장으로 돌아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한인들이 많은 데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일터에 나가기를 아직 꺼리는 심리 때문에 현재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잡코리아 USA 브랜들리 대표입니다. 언임플로이먼트 인슈런스라고 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600불이라는 금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그 금액이 실제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불안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회사 이런 장소 같은 데서 내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도 좀 돌아가는 거를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 J1 비자 인턴십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도 한인 업체들의 구인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100명의 인턴이 J1 프로그램을 통해 미주 한인 업체에 취직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면서 그동안 인턴을 고용해온 한인 업체들이 구인난을 직면해 있습니다. 인턴 대신 OPT를 받은 유학생으로 눈을 돌리는 업체들이 늘었지만 OPT 비자 발급마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수개월이 지연되는 데다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지난 봄학기 도중 팬데믹으로 캠퍼스가 폐쇄되면서 아예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 현재 미주에 남아있는 유학생들이 많지 않아 업체들이 구인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조율 중인 추가 실업수당은 이전보다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라 앞으로는 직장에 복귀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업체들의 구인난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들리 대표는 실업수당이 줄게 될 경우 사람들이 한꺼번에 직장에 복귀하려고 할 수 있어 구직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찾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로 돌아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필요한 부서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 달이 되고 하면 이제 실업수당이 완전 없어지고 아니면 200불로 줄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릴 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시고 더 자기가 원하는 직장,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열일곱 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현지 시간 30일 열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도 곧 단행될 예정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찰 고위 인사의 보직과 전보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통상 검찰인사위 개최 직후 검찰 인사가 발표된 만큼 검사장급 이상은 이르면 당일 오후,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는 다음 달 초쯤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모두 11자리입니다. 서울과 부산 고검장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검 차장, 서울 남부지검장과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검사장직 축소 방침에 따라 지난 인사에서도 공석으로 둔 일부 자리를 제외하면 최소 8명, 많게는 11명까지 큰 폭으로 검사장급 승진 인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형사공판부 출신을 우대하는 법무부 기조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도 이른바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출신들이 중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뒤 첫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의 거취가 관심입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장급 인사 중 처음으로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대검찰청의 차장, 부장검사들까지 대거 물갈이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추 장관은 이번에도 검찰 인사에 윤 총장 의견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요 사안마다 윤 총장과 대척점에서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일선 검찰청 가운데 가장 핵심 조직의 수장을 맡은 만큼 유임되거나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 견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KBS 녹취록 오보 파문, 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 면담 거절 논란 등이 거취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파문을 겪으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가 사실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찰 인사를 놓고 파열음이 예상돼 검찰 안팎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위원장이 임명됐지만 30억 달러 비밀 합의서 의혹은 여전히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공직자 제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박 원장은 날조된 것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제보인가 날조인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첫날 제기된 이른바 30억 달러 비밀 합의서 의혹이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논란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3년 동안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이면 합의서가 작성됐고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당시 특사였던 박 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작된 것 같습니까? 조작된 겁니까? 조작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제 서명 날인이 맞아요. 예. 원본을 한번 가져오면은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서명 날인 조작됐다는 박 원장 주장에 주 원내대표는 합의서 사본 출처는 전직 고위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저희들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이것을 문제 삼아달라. 그러면서 서류가 진짜라면 평양에 한부가 있고 우리나라의 한부가 극비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원장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대북 특사단에 문의했더니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며 제보한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면책 특권을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여전히 미래통합당은 합의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해피데이. 빈속에 술을 마시면 빨리 취합니다.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간 술이 별다른 소화 과정 없이 소장으로 향하는 탓입니다. 소장은 섭취한 알코올의 80%를 흡수하는 장기입니다. 식사나 적절한 안주를 곁들이면 음식물과 섞인 알코올이 소장으로 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흡수 속도는 더뎌집니다. 그러나 기름진 음식은 예외입니다. 술이 얼마나 빨리 취하느냐는 위가 얼마나 신속하게 내용물을 소장으로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는 프라이드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위의 활동성이 증가합니다. 빨리 소장으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알코올과 정신보건 전문가인 토니라오 박사는 허프포스트 연구판에서 케밥이나 튀김 같은 음식과 함께 술을 먹으면 예컨대 우유 한 잔을 마신 뒤 술을 마셨을 때보다 더 빨리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종에 따라 알코올 흡수 속도도 달라집니다. 라오 박사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위스키 등 증류주를 마시면 위의 운동성이 증가해 흡수 속도가 빨라진다면서 가당 혹은 카페인 음료를 곁들이면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 전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알코올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그 덕분에 신체는 알코올을 적절하게 분해할 여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 박사는 빈속에 술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두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 게다가 위산과 결합해 위벽을 손상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장시간 굶은 빈속에 독한 술을 과음하면 알코올 케톤산증을 유발합니다. 혈류 내에 과도한 산이 생겨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며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7% 오른 1944.6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장중 최고가도 온스당 1974.70달러를 찍어 전날 작성된 신기록을 하루 만에 넘어섰습니다. 이날 발표된 7월 미 소비자 신뢰 지수가 92.6으로 전월 98.3에서 두드러지게 하락한 것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 최근 달러 약세 속에서 미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미 의회의 추가 경기 부양책 논의를 주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프 라이트 골드마이닝 부회장은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 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금값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4% 떨어진 41.04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41% 내린 43.2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 개발로 올해 말까지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이츠는 이날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치료제를 예방수단보다 빨리 보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새 도구들의 조합으로 연말까지 사망률이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대고 있는 그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만든 렘데시비르를 가장 앞선 코로나19 치료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아져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목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다시 7, 8도가량 더 높아져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고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은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90도 초반에서 100도 사이를 기록하는 반짝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8도, 6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2도, 65도, 해안 지역 70도,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늦게 흐려지겠습니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3도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